9월 25일 자로 나의 채널에 원 잉글리시 익스프레션 어데이를 모토로 하루에 하나씩 쇼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같은 컨셉으로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몇 달 전 구글에서 간부를 하셨다는 한국 여성분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말씀이 구글을 사정상 그만둔 후 요즘 여러가지 일에 도전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 쟁쟁한 빅테크의 미국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영어의 부족함을 느끼나 보다. 여기서 나의 영어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나는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이하게 반에 외교관, 주재원 출신 자녀들이 많았다. 나도 중3 때 성문종합 영어를 공부하는 등 나름 영어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부들의 버터 발음과 당시 미국 방송 AFKN을 듣고 이해하는 얘들의 실력이 부러웠다. 대학에 입학하여 동아리에 가입하는데 친구 따라간 곳이 우연히 영어 연구회였다. 술 마시고 MT 가고 노는데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읽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타임즈 등이 알게 모르게 나의 영어에 도움을 준 것 같다. 내가 나온 대학은 전 세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다. 명확한 목표가 있진 않았지만 나는 막연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토플 점수가 필요해서 2학년 때 시험 삼아 토플을 쳐보는데 550점이 나왔다. 550점은 교환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점수이다. 그래서 3학년 때 일리노이에 있는 UIUC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다. 당시 공대생이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드물었다. 영어 관점에서 1년의 미국 생활로 깨달은 점은 미국에 산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해외 업무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25년 동안의 회사 생활에서 10년 정도를 해외에서 일한 것 같다. 가장 길게 일한 곳이 중국으로 6년 정도 되고 미국에서도 2년간 일했다. 중국, 중동, 동남아에서도 물론 영어를 써야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일한 경험은 영어 관점에서 두 가지를 확인시켜줬다. 첫째, 미국에서 팀을 꾸리고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둘째, 여전히 미국 애들끼리 짧게 하는 얘기는 안 들린다는 좌절감. 최근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구상과 진도이다. 너무 막연해서 마음 잡고 실천하고 있는 건 전날 목표를 세우고 다음날 달성하면 만족하고 미달성하면 짧은 수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오히려 허둥대다가 갈 곳을 잃는다. 그래, 하루하루에 집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틀에 맞춰서 살다가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생활계획표를 짰다. 중장기 계획 같은 묵직한 계획보다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에 대한 실천 계획에 가깝다. 내용은 마치 초등학교 방학 때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사업을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할지에서 시작했는데 계획을 짜다 보니 그럼 영어는? 이 떠올랐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거침없이 대화를 할 때 보험 이슈 등으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척척 해결하면 내 영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다가도 아직도 막히는 것 투성이인 걸 보면 갈 곳이 먼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이 대폭 수정되고 이런 룰을 세웠다. 아침 기상 후 9시 반까지 독서 1시간 반, 저녁 식사 후 자기 전까지 넷플릭스 시청 1시간 반. 결국 꾸준히 읽고 듣자는 것이다. 사람은 의지가 약한 동물이다. 그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책에서 읽은 내용, 혹은 넷플릭스에서 본 내용 중 표현 하나를 정해서 매일 쇼츠 형태로 올리기로 했다. 오늘이 4일 차이다. 아마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일주일 만에 세팅하는 법, 하루 1시간 투자해서 월급만큼 버는 법, 이런 콘텐츠가 난무하는데 내가 해보니 아마존이 그렇게 만만한 플랫폼이 아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면 부업만큼의, 전업으로 하면 전업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걸 영어 관점에서 보면 400단어로 영어를 유창하게 한 달 만에 영어회화 마스터하는 방법 등의 콘텐츠를 보게 되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안 들린다면 그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내용은 거의 들린다. 요즘은 마크 프라우든펠더가 쓴 메이드 바이 핸드라는 DIY 관련 서적을 하루에 1시간 반 읽고 라우더 밀크라는 코미디 드라마를 1시간 반 정도 본다.
자막을 틀어서 보냐 그냥 보냐는 중요하지 않다. 꾸준히 매일 볼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일주일 정도 읽으니 어느덧 메이드 바이 핸드의 마지막 장에 왔다. 다음 책은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을 연 비욘드 더 페일이라는 제목의 시에라 네바다 맥주 창업 이야기를 준비했다. 나는 지속적 축적의 시간과 그 힘을 믿는다.